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지요?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지고 집안에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은 이 시간. 어쩌면 당신은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짚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번 뒤를 돌아보시겠어요? 우리가 걸어온 그 길 위에는 무수한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어떤 발자국은 힘차게 달린 흔적이 남아있고, 어떤 발자국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 깊게 패여 있으며, 또 어떤 발자국은 차마 발을 떼지 못해 머뭇거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가족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으며 자신의 목소리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은 채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로, 누구의 아버지로, 혹은 직장에서의 직함으로 불리며 정작은 나라는 이름 석자는 가물가물해진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면 그곳에는 낯선 이가 서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참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경험 당신도 있으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그 아릿함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지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 할 때 온전한 나 자신으로 남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다. 이 문장을 가만히 읊조려 보세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세월이 당신을 어떻게 변하게 했든, 그 안에서 끝내 지켜낸 나 자신이 바로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나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조금은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부모님 봉양에, 남편과 아내의 그림자로 살다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내가 언제 가장 환하게 웃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날은 큰맘 먹고 예쁜 옷을 샀는데 이 나이에 이런 걸 입으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싶어 결국 옷장 깊숙이 넣어둔 적은 없으신가요? 친구들이 다 하니까, 혹은 요즘 유행이라고 하니까 나와는 맞지도 않는 취미를 억지로 배우려 애쓴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모든 모습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 과정입니다. 에머슨은 말합니다.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것은 나의 영혼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가꾸느라 정작 내 마음의 정원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꽃들은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가는데, 우리는 담장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볼까만 걱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이 아름다운 시기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고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편안한 들꽃 한 송이를 심어도 좋습니다. 화려한 분수대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앉아 쉴 수 있는 작은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위대한 성취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분들입니다. 나로 살고 싶다는 마음, 이제는 좀 평온해지고 싶다는 바람.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잠들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동안 참 멀리 돌아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야 너를 제대로 마주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에머슨이 들려주는 이 따뜻한 위로는 단순히 잘 살라는 덕담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당신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준엄하면서도 다정한 당부입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8부까지 이어질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에머슨이 안내하는 지혜의 숲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옷은 너무 화려한가? 사람들이 나이값 못한다고 하면 어쩌지? 혹은 모임에 나가서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분위기가 깨지겠지. 그냥 가만히 있자. 하고 삼켜버린 적은요? 에머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입고 살아온 그 적당하고 점잖은 옷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옥죄는 갑옷이었다고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이 정해준 옷을 입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라는 옷,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옷, 성실한 직장인, 현명한 아내, 든든한 남편이라는 옷. 그 옷들은 처음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에 꽉 끼어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에머슨의 문장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모든 관습과 전통은 우리 영혼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정한 나는 그 껍데기 안에 숨어 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주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당신을 판단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며느리나 사위도 없고 깐깐한 이웃집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푸른 하늘, 그리고 시원한 바람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신가요?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나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그 지독한 두려움 말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체면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던 남들은 정작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사실 그들도 자기 앞가림하느라, 자기 옷 매만지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관객들을 위해 평생 연기를 하며 살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무채색 옷만 입으셨답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서 밝은 색을 입으면 주책 맞아 보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아주 선명한 빨간색 스웨터를 보셨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마 사지 못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잠이 안 오더랍니다. 결국 다음 날 가서 그 옷을 사 입으셨죠. 처음엔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어르신, 안색이 환해 보이시네요 하고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내가 만든 감옥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정해준 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대단한 반항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양말을 신고 남들이 다 가는 맛집 대신 내가 편안한 단골 국밥집을 가고 자식들이 원치 않아도 내가 즐거운 취미를 당당하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머슨이 말한 나 자신으로 남는 위대함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젊었을 땐 힘이 들어가 어깨가 무거웠다면 이제는 어깨의 힘을 빼고 내 몸에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세요. 비교라는 거추장스러운 장신구도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을 벗어 던졌을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당신만의 진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머슨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즐거움이 정답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의 마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 길을 걸으세요. 그 길 끝에서 당신은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미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옥죄던 생각 하나만 버려보세요. 나이 들어서 이건 안 돼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 빈자리에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용기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내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물건 하나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신 적 있나요? 다해진 일기장일 수도 있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던 작은 장신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 수십 년 전의 나를 만납니다. 아, 나 이때 이런 걸 좋아했었지. 맞아, 그때 나는 이런 꿈을 꾸던 아이였지. 우리는 참 긴 세월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배불리 먹이느라, 내 부모님 편히 모시느라, 남들 사는 만큼이라도 살려고 애쓰느라. 그 치열한 삶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나의 조각들을 하나둘 길 위에 떨어뜨리고 왔습니다. 마치 동화 속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으려 조약돌을 떨어뜨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 조약돌을 줍기 위해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에머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과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불안함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내면의 빛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조각들은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바쁜 일상이라는 먼지 아래에 잠시 덮여 있을 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의 서랍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어린 시절 동네 골목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얀 도화지만 보면 무엇이든 그리고 싶어 손이 근질거리던 그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꽃 이름 하나하나를 다 외우며 식물학자를 꿈꿨던 그 맑은 눈망울은 다 어디로 숨어버렸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철없는 소리라고 치부하며 묻어두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지요. 하지만 에머슨은 단언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사소한 흥미들이야말로 신이 당신에게만 준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어느 60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사셨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자들의 물감을 빌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주책이지라며 쑥스러워하셨지만 빨간 물감이 도화지에 번지는 것을 보며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찌릿한 설렘을 느끼셨대요. 그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엄마로 아내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그림 그리는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신의 안에도 그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시간입니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투른 붓질이면 어떻고 박자 놓친 노래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혼이 나 지금 행복해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을 위해 잃어버린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세요. 에머스는 자기 신뢰가 성공의 제일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목소리를 믿으세요.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 이걸 해보고 싶어라는 그 떨림을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부여한 의무들을 다하고 남은 이 귀한 시간은 이제 오직 당신만의 조각들을 맞추어 가장 온전한 당신의 얼굴을 완성해가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삐뚤삐뚤한 글씨로 베껴 써보는 일,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조심스레 만져보는 일. 이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바로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단 한순간도 빛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빛이 너무 많은 책임감 아래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먼지를 툭툭 털어내세요. 당신의 보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당신이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퍼즐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하루 중 집안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의 저녁 시간 혹은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홀로 깨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그 적막함이 가끔은 가슴을 툭 치며 시리게 다가올 때가 있으시지요?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 이제 나를 찾는 사람도 별로 없구나 하는 쓸쓸한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하는 법만 배우며 살았습니다. 북적이는 시장통에서, 시끌벅적한 명절날 대가족 틈에서 누군가를 챙기고 대화하며 나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지요. 그래서 혼자 남겨진 이 침묵의 시간들이 마치 인생의 성적이 나빠서 받은 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머스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제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위대한 손님을 맞이한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외로움은 남들이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갈증이지만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기분 좋게 차 한 잔을 나누는 잔치와 같습니다. 에머스는 진정으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혼자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은 벽으로 둘러싸인 물리적인 방이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내 마음속의 깊은 숲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남의 목소리를 듣느라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았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남편 기 세워줘라. 애들 기죽이지 마라.
그 수많은 목소리에 가려 정작 내 영혼이 내는 나지막한 신음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찾아온 이 고요함은 사실 축복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 말고 당신 자신과 대화해보세요 라며 선물해준 아주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의 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사별 후 홀로 지내며 처음엔 TV 소리를 하루 종일 크게 틀어놓으셨대요. 적막함이 무서워서였죠. 그러다 어느 날 에머슨의 글을 읽고 용기를 내어 TV를 꺼보셨답니다. 처음에는 시계 소리만 들려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베란다, 화초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찻잔에 물 따르는 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오늘 참 평온하다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분은 이제 그 고요함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음악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안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지 몰라 서성이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앉아 당신의 숨소리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들숨에 고맙다고 말하고 날숨에 미안하다고 말하며 지나온 세월 동안 고생한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에머슨은 자연의 고독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숲길을 걸을 때, 이름 모를 풀꽃과 눈을 맞출 때,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창가를 가만히 지켜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분이며, 내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풍요로운 우주가 또 하나 들어있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고독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불러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하고 기뻐해 보세요. 당신이 고독을 즐기기 시작할 때 당신의 표정은 온화해지고 당신의 영혼은 깊은 향기를 내뿜게 될 것입니다. 에머슨의 지혜를 빌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위대합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남의 기준에서 해방된 그 순수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 그 풍요로운 고독 속에서 당신의 인생 이막은 비로소 찬란하게 꽃 피울 것입니다. 오늘 밤 그 고요한 평화를 온몸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거창하게 보면 숙제 같지만 소소하게 보면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평생 큰 것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는 것,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부를 쌓는 것. 그런 커다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정작 오늘 하루의 소소한 기쁨들을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애들 다 키워놓으면, 퇴직하고 나면 일하며 행복을 자꾸만 내일로, 내년으로 유예해온 것이지요.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다정한 충고를 건넵니다. 행복은 향수와 같다. 자신에게 먼저 뿌리지 않고서는 남에게 그 향기를 전할 수 없다. 이 문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남들에게 좋은 향기를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요. 하지만 정작 내 몸에는
향수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칠순을 앞둔 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알뜰함 하나로 살아오셨대요. 시장에 가면 당신이 먹을 생선은 제일 싼 토막을 사고, 옷 한 벌 사려다가도 손주들 용돈 생각이 나서 슬그머니 내려놓기를 수십 년.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에머슨의 문장을 접하셨답니다. 그날 여사님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평소 비싸다고 생각해서 구경만 했던 꽃집에 들어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 프리지아 한 다발을 사신 거예요. 집에 돌아와 가장 예쁜 병에 꽃을 꽂고 식탁에 두었더니 늘 먹던 된장찌개 냄새가 향기로운 꽃내음과 섞이며 온 집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여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나도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머슨이 말한 자기 자신으로 남는 법의 실천입니다. 거창한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라색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꽃 한 다발을 나 자신에게 선물하는 용기. 엄마가 무슨 꽃이야? 돈 아깝게라는 주변의 목소리보다 나는 이 꽃을 볼 때 행복해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흔들 때 온전한 나로 남는 위대한 성취입니다. 또 다른 아버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을 엄격한 공무원으로 사셨던 분인데 퇴직 후 자식들이 아버지는 이제 좀 쉬셔야죠 라고 말할 때 과감하게 드럼 학원을 등록하셨대요. 처음에는 손목도 아프고 박자도 안 맞아서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 주책이에요 라며 웃었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죠. 얘들아, 평생 너희들 박자에 맞춰 살았으니 이제는 내 박자대로 한번 두드려보고 싶구나. 이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남의 박자가 아닌 나의 박자로 인생의 북을 두드리는 것. 에머슨은 바로 그런 삶을 자립서플리언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주변의 박자를 살핍니다. 자식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박자로 즐겁게 연주할 때 그 즐거운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장 건강한 향기로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도 남의 눈치를 보느라 당신의 향기를 숨기지는 않으셨나요?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가장 아끼는 찻잔을 꺼내보세요. 손님 올 때만 쓰려고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예쁜 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향긋한 차를 한 잔 우려보세요. 찻잔의 서린 온기를 느끼며 나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오늘 이 차는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 소소한 공감의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채울 때 에머슨이 말한 위대한 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당신의 웃음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충분히 젊습니다. 당신만의 향수를 오늘 꼭 당신 자신에게 먼저 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쌉싸름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친구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이웃집 사람이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은근히 자랑할 때, 나는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하는 허탈함이 밀물처럼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평생 비교라는 파도 위에서 휘청거리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성적표로, 결혼해서는 집 평수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의 성공이나 손주의 성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남과 저울질했습니다. 그 저울질 끝에 남는 것은 늘 상대적인 빈곤함과 나는 부족하다는 자책뿐이었지요.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우리에게 마치 정신이 번쩍 드는 찬물을 끼얹듯 아주 강렬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시기심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행위와 같다. 모방은 자살행위와 같다는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말은 에머슨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뜨거운 응원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흉내내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이라는 존재의 빛을 스스로 꺼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남처럼 되려고 애쓰는 순간 진짜 당신은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완벽할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누구나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화려한 파티 뒤에 깊은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높은 지위 뒤에 견디기 힘든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화려한 겉표지와 나의 초라한 내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60대 후반의 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기술직으로 일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고위 공직자로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셨대요. 자신의 거친 손이 부끄러워 테이블 아래로 감추기도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에머슨의 글을 읽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 손마디의 굳은 살은 내가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가정을 지켜낸 영광의 훈장인데 내가 왜 부끄러워했을까? 그날 이후 아버님은 친구들을 만날 때 당당하게 손을 내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손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 집도 없었지 라며 웃으시자 친구들이 오히려 그 아버님의 건강함과 당당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당신의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지도입니다. 당신의 하얀 머리카락은 세월이 당신에게 내려준 지혜의 관입니다. 그것을 남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백화점에서 파는 똑같은 모양의 가방은 흔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 손때가 타서 반질반질해진 당신만의 물건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바로 그 소중한 단 하나의 명품입니다. 에머슨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남의 정원에 핀 장미가 붉다고 해서 내 정원에 핀 들꽃을 미워하지 마세요. 장미는 장미대로, 들꽃은 들꽃대로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속도로 걷고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며 당신만의 가치를 지킬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라는 파도를 넘어서는 당당한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는 그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 나는 누구의 복사본도 아닌 원본이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가 마음 편히 웃었고 곁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었으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애썼다, 정말 잘 살았다는 격려에 귀를 기울이세요. 타인의 기준이라는 파도는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굳게 믿고 서 있는 한 말이죠.
여러분, 가을산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여름날의 그 푸르던 기세는 사라졌지만 산은 이제 붉고 노란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누군가는 슬프다고 말하지만 나무에게 낙엽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년 봄에 피어날 새순을 위해 자신의 가장 화려했던 부분을 기꺼이 내려놓는 가장 숭고한 결단이자 비움의 미학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주름이 늘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열매가 비로소 달콤하게 익어가는 숙성의 과정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나이 들매 대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남겼습니다. 세월은 날르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날 그 분주했던 하루하루대에 쓴 당장의 성과와 자극에 매몰되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의 이엇을 견뎌온 당신은 이제 압니다. 비바람이 불어야 열매가 달아진다는 것을, 어둠이 깊어야 별이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70대 할머니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예전엔 얼굴에 잡티 하나만 생겨도 속상해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이 주름들이 참 고마워요. 자식들 키우느라 웃고 울었던 내 인생의 일기장 같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그 깊은 골은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을 헤쳐온 항해사의 훈장이며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애로움의 증거입니다. 에머스는 자연의 모든 것에는 제 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싹이 가질 수 없는 고목의 넉넉한 그늘, 핵과일이 가질 수 없는 잘 익은 와인의 깊은 향기.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너그러움과 지혜는 세상에 그 어떤 젊음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애쓸 이유도 없지요. 천천히 걷기에 비로소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이름이 보이고 말을 아끼기에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경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울 속의 당신을 향해 미소 지어주세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당신의 인생이 그만큼 눈부셨다는 증거이고 조금 느려진 걸음걸이는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즐기라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맛있게 익은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세월이 가르쳐준 그 깊은 지혜를 등불 삼아 남은 길을 평온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청춘이 단편 소설처럼 짧고 강렬했다면 지금 당신의 삶은 행간마다 깊은 울림이 있는 위대한 고전 문학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지금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예술품입니다. 어느덧 저와 함께 걷던 에머슨의 지혜로운 숲길이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가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처음에는 그저 막막하고 무거웠던 마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저물어가는 것뿐인가? 라는 불안함이 우리를 붙잡기도 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를 옥죄던 세상의 시선이라는 것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는 용기를요.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풍요로운 잔치였다는 사실을요. 비교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주름과 하얀 머리카락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훈장으로 여기는 법을 말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더 나 자신이기를 바랄 뿐이다.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말이지요. 우리는 평생 더 훌륭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이 말하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웃고 울며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이 끝나고 나면 거울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평생 가족을 지키느라, 세상을 버텨내느라 애쓴 그 귀한 사람 말입니다. 그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이름을 불러주세요. 응응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너를 챙기지 못해 미안했다. 이제부터는 오직 너를 위해 너답게 살아보자. 사랑한다. 이 인사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선언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머슨은 인생의 아침에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저녁 노을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피는 꽃은 젊은 날의 꽃보다 더 진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소리에 맞춰 걷기 시작할 테니까요. 작은 들꽃 하나에 감동하고 차 한 잔의 온기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에머슨이 드리는 이 위로가 당신의 지친 등에 따뜻한 햇살이 되었기를, 당신의 굽은 어깨를 펴게 하는 다정한 손길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원본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성취를 향해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평온한 밤, 그리고 더 찬란한 내일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